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공격적인 긴축을 시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스닥과 다우지수 모두 다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긴축이 진행이 되는데 금리 인상까지 같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기술주들에게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거리를 키웠는데요. 자, 이 이야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성적표를 봤습니다. 자, 실적은 이제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 분위기도 썩 좋지 않고 또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상승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전해지는 부분은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올라간다, 이게 일반적인 부분인데, 자, 1분기 실적이 좋아도 이들의 전망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이유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던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들이 주가가 오른 틈을 타서 주식을 팔아서 거액 차익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자, 주식을 팔아먹은 것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물량까지도 같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정말 먹튀를 위한 그런 주가 상승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쌍방울 한치의 예측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계속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아주 냉랭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지수가 0.4%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 막판에 조금 올라타는 모습이어서 그래도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워낙 충격이 좀 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다시 2%대 하락을 보이면서 14,000포인트가 깨졌어요. 13,888포인트에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지수는 34,496포인트, 34,960, 이 정도라면은 이제 약간 또 이제 조정에 대한 깊이가 좀 커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를 약간 조정을 받는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빠질 수 있다인데, 낙폭 자체를 조금 키워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저항대를 얹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올라가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낙폭 자체를 크게 키우는 것도 실질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까지 내리고 나면 내일부터는 반등이 나올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기술주들의 어떤 부담감들 커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네,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조정이 오늘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시면 좀 편안하실 것 같고요. 대신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그대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 살펴볼게요. 연준이 이제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사록에서 모든 참석자입니다. 만장일치로 2017년에서 2019년 대차 대조표 축소보다 더 빠르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는데 동의했다. 즉 만장일치로 양적 긴축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과거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대체로 동의했다라는 의견은 매달 $950씩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자. 야, 이 $950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이 양적 긴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고, 또 그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5월 회의가 끝난 이후에 대차 대조표 축소 과정을 시작하기 좋다라는 얘기에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대체로 동의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5월에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일단은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됐었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공격적인 매파 발언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발언들을 그냥 확인시켜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르면 5월 회의에서 이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공격적인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매우 큰 폭이다. 라는 얘기 좀 했었다는 얘기죠. 자, 2017년과 2019년도에는 매달 $100억 시작해서 최대 월
월 500달러까지 분기별 축소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매달 950달러라면은 그때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같이 물려 있습니다. 금리를 0.5%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은 뭐 물가를 잡는 데는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 기업들이 가지는 어떤 충격, 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빠른 속도로 네, 상승세를 줄여가는, 즉 하락폭으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네, 이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을 최대치로 땡겨서 시행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일단은 시장에 던져놓고 이것보다 조금 낫다라면 주가가 또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아마도 기술주들의 거품을 확실히 빼고 갈 것이다.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그런 상승폭을 확실히 줄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의지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빠른 긴축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이 하루하루 계속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빠른 긴축 사이클을 설계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매우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침체가 없이 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연준이 연착륙을 설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매우 기적과도 같다. 즉 하드 착륙, 네, 뭐 경착륙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이제 그 소프트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그냥 하드하게, 그냥 딱딱하게, 좀 급작스럽게 큰 폭으로 이제 그 경기에 착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착륙을 할 때 부드럽게 착륙하게 되면은 괜찮죠. 근데 쿵쾅쿵쾅 하면서 착륙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충격이 전해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 너무 급작스럽거나 너무 큰 폭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도 지금 최대치로 뽑아놓은 상태에서 이 연준의 이런 양적 긴축까지 같이 더해지게 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불보듯이 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주식시장은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가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5월과 6월에 기준금리마저 각각 0.5%씩까지 올리게 된다면 이것은 더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주식시장의 순풍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0.5%. 근데 0.5% 인상을 하는 것은 5월달에 뭐 그 정도 나올 것이다. 근데 6월달에도 만약에 0.5% 나온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충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양적 긴축까지도 이제 역대급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지수는 제법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시장이 견뎌낼 것인가, 또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그 반영을 시킬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다운 조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그 양적 지침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더해지는 이런 콤보성 공격에 시장이 제법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근데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내용이 좀 될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으면 주가가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걱정거리를 미리 안고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진짜 이렇게 방향대로 흘러가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시장에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니고 기술주들 약간 찬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찬바람이 씩 불기 시작해가지고 중소형주,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약간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실적 발표 시즌이죠. 자, 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성적표를 발표하게 됩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7일 오늘입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삼전은 일단 역대 최대 수준인 70조 원대의 매출액 그리고 13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이런 쪽에서 뭐 그다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됐었지만 상당히 많이 선전한 것이다. 근데 이것도 뭐 2월 말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사실 1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2분기 실적이 약간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물류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요즘에 이제 물류 관련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죠.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이 75조, 145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조 원. 이게 이제 그 FM 가이드에서 전망치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정말 이렇게 나올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상승,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악재를 만나긴 했지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선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이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전분기보다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한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거나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죠.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무조건 수급과 연결이 되는데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지금 외부 변수라든지 상황들이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뭐해 주가가 못 올라갔는데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더 떨어지는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졌어. 그러면은 기업은 무조건 저평가 국면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가격대가 내려가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조금 꺼림칙할 뿐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프리미엄 가전, 요즘에 이제 그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전제품의 실적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OLED TV의 매출이 증가했다. 요즘에 TV 바꾸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OLED TV의 매출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가전제품의 어떤 교체, 이거는 지금 그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전이라든지 좀 등치가 좀 있는 이런 내구재, 백색 가전들 이런 것들을 바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LG전자가 수익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가전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 여기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의 적자가 축소가 됐다라는 것도 있죠. 뭐 전기차 쪽도 이야기가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본격화된다라면은 이제 LG전자가 자동차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LG전자 역시도 지금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면 뭐 전기전자고 뭐 LG전자고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구간에 그렇게 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기 좀 어려울 것이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 변수가 조금 이렇게 찌그러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이제 이것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부담이 좀 되겠죠. 다만 지금은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약간 변수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만기를 맞이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수급이 계속 팔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들 그런 것들 보여주게 될 거고 또 주가가 이 떨어지는 형태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막 올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까지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올라가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좀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들은 뭐 낙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몇십 프로씩 떨어지거나 그렇게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오랫동안 그냥 잘 참고 견뎌가면 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매수를 하게 되시면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는데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용차 인수를 띄운 쌍방울 그룹주 계열사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한치의 예측도 벗어나지 않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잖아요. 이제 돈도 없는데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그래? 주가 띄우기 위한 내용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됐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다 내려왔어요. 뭐 쭉쭉쭉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거의 올라가기 직전까지 올라가는 상태고 또 시간에서도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면 이제 KG그룹이 이제 쌍용차 인수하겠다 나오면서 돈도 없는 애들 꺼져 뭐 이런 식의 분위기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용차 인수하겠다 해가지고 주가 올렸던 기업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KG그룹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쌍방울 뭐 그다음에 IOK, 뭐 나노스, 비비안, 뭐 광림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떨어진 상태예요. 쌍방울 그룹뿐만 아니라 뭐 EM플러스라든지 또는 UNI라든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 이건 뭐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을 정말 호재를 본다라면 주가가 뻥뻥 튀어 올라가서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쌍용차에 대해서 그 인수 의사를 밝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본 이유는 니네들 돈도 없잖아. 쌍용차 인수할 만한 그런 어떤 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쌍용차 자체도 지금 문제거리가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니들이 데려다가 뭐 운영을 하고 정상화 시킬 건데 라는 식의 의심을 품었잖아. 이거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었죠. 그런데 이게 딱 나와버리죠. 뭐가 나왔습니까? 일부 계열사들이 주가가 올라간 과정에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차익을 거뒀다. 미래산업이 IOK 주식 647만 주를 매각했어요. 그러면서 124억 원어치 규모. 이거 지금 얘네만 나온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팔아먹은 뭐 이것도 내부자 이제 매매라는 이거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임원진을 팔고 튀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주당 매매 가격이 1917원. 그래서 종가 그 인수 발표 직전인 종가 대비해서 55%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 그러니까 55% 먹고 빠진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임원진들이나 또는 이제 그 뭐 주주들이 또 팔아먹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쌍방울 계열사 전환사채 투자자들도 주가 급등을 기회로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 회수. 이것도 괜찮은,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바꿔가면서 채권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빌려준 돈을 안 받고 난 주식으로 받을란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광림 같은 경우 전환사채 총 26억 원에 대한 전환 청구권이 행사됐다. 자, 이거는 얼마가 됐냐면 한 주당 2.6배, 260%의 이득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전환가격이 1655원인데 지금 5일 종가가 4250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챙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환사채를 출연한 그런 그 대사 투자자들도 좋은 일이 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지금 광림과 미래산업만 얘기가 나온 거지만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얘기죠. 인수 여력이 없는데 일단은 시장에 바람을 타고 들어온다.
합리적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또 다시 그럼 얘네들이 먹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시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주가가 또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즉에 매도를 하셨다면 괜찮았을 텐데요. 2, 3일 전에 보시면 이미 주가 매도 사인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합리적 의심, 현실이 되는 거, 의심을 이런 거는 진짜 어쩜 그렇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그런 식으로 나올까요? 이 시장이 아직은 상식이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KG그룹 같은 경우는 어제 마감 시장에서 설명드렸지만 자금력이 일단은 충분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신중하게 인수를 검토하기 있기 때문에 얘네가 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것도 가봐야지 알겠죠. KG그룹도 주가 띄워놓고 먹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KG그룹은 그런 사례는 없었었기 때문에 요거는 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여력을 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걸 인수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걸 인수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게 없다라면 이건 뭔가 꺼름칙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 좀 진짜 주식시장 이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또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연준이 공격적 그런 양적 긴축을 시사하게 되면서 나스닥이 급락을 하게 됐고요. 금리 인상과 함께 공격적 긴축이 일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될 것이다. 이것은 시장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찬바람이 불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성적표를 봤는데 1분기 실적은 역대급이 될 것이다. 아주 좋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더라도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하겠죠. 외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좋은 게 빗바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이것은 저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고 오르긴 할 것이다. 다만 지금 매수하는 것은 그다지 썩 좋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방울 계열사들이 주식이 올라간 틈을 타서 주식을 팔았는데 이거 아주 나쁜 짓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탄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얘네들 뻥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 먹튀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쌍방울 진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진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그거를 따지고서 보셔야 되는 거고 여력이 없는 회사가 뭔가 하겠다고 허세를 부리면 뭔가 숨겨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저축만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시대이다. 해답은 재테크다. 특히 주식 자산이 매우 유망한데 문제는 승률을 올리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자, 일단은 월급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 온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물론 여러 가지 투자 그런 처들이 있겠지만은 월급 타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월급쟁이들, 그 다음에 소액 투자자들 분들은 무조건 주식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주식이에요. 다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갖고 가려면 자기만의 승률을 높이는 그런 투자 원칙을 세워야 된다.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해드리는 부분이죠. 내 기준을 꼭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승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라. 승률이 높은 그런 투자 방법을 확정짓고 찾아가라. 그리고 그 방법을 끝까지 고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올라간다고 뛰어가고 뭐 올라간다고 추격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바람이 불 것 같은데요.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